다른 결이라서 대우를 이용하는 명제의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P면 Q다라는 어떤 명제가 있는데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우리가 판단하기가 굉장히 힘들 때가 있어요. 그게 예를 들면 n제곱이 짝수면 n도 짝수가 이런 거거든요. 봐보세요. 그러니까 n제곱이 짝수이면 n도 짝수이다? 이게 증명하기가 되게 까다롭거든요. 왜? 일반적으로 우리는 앞에 차수가 클 때 그보다 차수 작은 거를 증명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자, 예를 들면 봐봐요. 아, n제곱이 짝수다? 그럼 루트 씌워야 되는데 머리가 아프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근데 만약에 이거를 어차피 이거를 대우를 때려버리면 n이 홀수일 때, 그렇죠? 여집합이니까 홀수일 때, 자연수집합에서 n이 홀수일 때 n제곱도 홀수이다 라고 해버리면 미안해 홀수가 아니야지. n이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n이 홀수이면 n제곱도 홀수이다. 그럼 증명이 되게 편하단 말이에요. 이거 3이네? 그럼 9 바로 나오죠. 그렇지? 근데 이게 짝수일 때는 여기다가 루트 씌워가지고 난리 쳐낸다. 2일 때 되는 거가 n제곱이 머리 아프단 말이에요. 이거 이해되세요? 즉 뭐야? 이때는 증명하기가 좀 까다롭다. 다만 이거를 대우를 때려버리면 차수 낮은 게 앞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전제가 돼버리기 때문에 훨씬 증명이 편하다. 이런 소리입니다. 이해되시는 분? 괜찮아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n이 홀수이면 n제곱도 홀수이라고 바로 가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바로 이제 대우에 대한 증명입니다. 자, 그럼 제가 요걸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은 n이 자연수범이라고 그랬으니까 세상에는 n이 출석만 좀 할게요. 다시. 자, 지금 뭐예요? 자연수 n이라고 했으면요, 봐봐요. 자, 짝수의 여집합은 뭐야? 짝수의 부정은 뭐야? 홀수로 바뀌죠, 그렇죠? 자연수 범위 내니까 여집합이라고 그랬죠, 무조건? 그렇지? 그러니까 n이 자연수 범위 내에서는 짝수의 부정은 홀수고, 그렇지? 자, n제곱이 짝수를 내가 p라고 하겠습니다. 얘를 p라고 하겠습니다. 얘가 p면 q이다라면 n제곱이 짝수이면 n도 짝수이다. 이게 p면 q이다라면 이건 뭐야? not q이면 not p라가 되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not q가 뭐야? n이 홀수. not p는 뭐야? n제곱이 홀수가 돼버리는 거지. 이걸 증명하겠다 이겁니다. 그럼 증명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일단은 n을 뭐라고 둘 거냐면 우리 홀수는 뭐라고 줍니까 보통? 이렇게 되죠. 맞나요? 그렇지. 그리고 여기다가 무조건 이거 적어주셔야 되겠죠. k는 자연수. 그러면은 1 넣었을 때 1, 2 넣었을 때 3 이런 식으로 싹 다 홀수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우리는 n제곱이 n제곱이 홀수이면 n이 홀수이면 n제곱도 홀수인가? 따져봐야 되겠죠. 그렇죠? 따져볼까요 한번? 자, n이 홀수야? 그럼 그때 n제곱을 한번 따져봅시다. n제곱은 뭐가 돼요? 2k-1이 제곱되잖아요. 맞죠? 그렇지? 제곱 때려버리는 것이 4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이 되겠네. 맞나요? 이거 홀수일까요? 아닐까요? 무조건 홀수지. 왜? 이거 2를 묶이잖아요. 어차피 얘네들은 자연수일 거라서 이거는 어차피 요 앞에는 무조건 짝수일 거란 말이에요. 괜찮나요? 그럼 뒤에 1 붙으면 무조건 홀수겠죠? 이거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답은 뭐가 됩니까? 맞는 거구나. 이게 대우가 맞으니까 이것도 무조건 맞는 거겠네가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래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야, 앞에 차수가 크고 그걸로 차수 낮은 거를 증명하기 너무 빡세. n제곱이 2일 때는 이렇게 루트 씌워야 되는데 머리 아프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구할 거야 우리가. 그럼 대우 때려주자. 대우 때려줘. 그러면은 n이 자연수라는 범위 내에서는 짝수 부정을 홀수일 테니까 낮추면 나피다로 바뀌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n은 2k-1 다가주고, 그래서 2k-1이면 직접 계산해 보니까 무조건 홀수가 맞네 이런 거예요. 그렇죠? 이게 맞으니까 이것도 참인 명제가 되는 거죠. 알겠죠? 이해되는 거 맞나요?
자, 그래서 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가는 2k-1이고요. 나는 뭐가 됩니까? 2k 제곱 마이너스 2k가 되는 겁니다. 네,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3, 3 넣으면 되겠죠. 자, 509번 한번 풀어보시죠. 509번. 배우법입니다. 배우법. n도 3의 배수이면 n도 3의 배수인가? 처음부터 되게 까다로워 이게. 사람? 지금 푸셨어요? 오케이. 답이 13인가? 14. 그래? 저희가 풀이를 한번 봐보세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n제곱이 3의 배수면 n도 3의 배수다. 자, 증명에 굉장히 까다롭죠. 증명 못해요. n제곱이고 여기 3이면 n이 뭐 우투3만 이래야 되는데 머리가 아프죠. 그렇죠? 또 n이 그러면은 자연수 범위가 되잖아요. 이제 혹시 n이 자연수 범위가 맞나요? n은 자연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우를 때려봅시다. 자,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n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니다. 요거를 증명하면 되겠네요. 이게 만약 참이면 이것도 참인 거지, 그렇죠? 증명해봅시다. 자, 근데 n이 3의 배수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약간 개념이 좀 들어가는데 봐보세요. 세상에는 그러면 그렇게 바꾸실 수 있어요. 이렇게 바꾸실 수 있거든요. 자, 보세요. 요걸로 3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표현할 수가 있어요. 봐봐. 1 넣었을 때 2, 1 넣었을 때 1, 즉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2인 거,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1인 거. 이거 이해되세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빵인 거. 즉 이걸로 3에 대한 3을 기준으로 모든 숫자를 다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봐봐요. 1 넣었을 때 2, 1 넣었을 때 1, 1 넣었을 때 0. 1 넣었을 때 3. 또 K가 2일 때 2 넣었을 때 5. 여기는 4. 여기 2 넣었을 때 6. 다 표현할 수 있죠. 그렇죠? 1, 2, 3, 4, 5, 6 K에 대해서 뭐야? 3을 기준으로 다 표현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됐죠? 오케이?
자, 그럼 이게 다 표현할 수가 있는데 우리 이거는 뭐 잉여류라고 해서 수년 수업 때 배울 겁니다. 요거를 지금 배울 건 아니고. 자, 그러면 우리는 3의 배수가 아니라 그랬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따져줄 필요가 없어요. 이건 무조건 3의 배수잖아요. 맞지? 그럼 이거 두 개를 따져줘야 되겠네요. 자, n이 3k-1이거나 그때 3의 배수가 아니니까 또는 n이 3k 빼기 2거나 두 개 중 하나겠네요. 맞죠? 자, 그럼 요거를 제곱대로 봅시다. 3의 배수 아니면 이것도 3의 배수가 아닐까라는 거지. 맞나? 자, 9k 제곱에 마이너스 6k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얘는 3으로 묶이잖아요.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럼 이거는 여기까지가 3의 배수인데 거기다 1 더하면 3의 배수가 절대 안 되죠. 그렇죠? 맞나요? 그러면 3의 배수가 아니네. 이때는 3의 배수 아니네. 맞는 거야. 그러면. 자, 두 번째. 요것도 3k 빼기 제곱을 해주시는 거죠. 9k 제곱에 마이너스 6k 플러스 4 3으로 묶어주면 삼의 배수잖아요. 그쵸? 3의 배수에다 1 더한다 오면 무조건 3이 안 되겠죠. 그치? 맞나요? 그러면 봐봐요. 3의 배수 아닐 때 직접 해보니까 요것도 3의 배수가 다 아니네. 그치? 그럼 이거는 대우가 어때요? 참인 거죠. 그럼 대우가 참이니까 거꾸로 올라가서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참이 되는 거지. 맞나요? 대우가 참이니까 이것도 참이다. 자, 그럼 이제 문제 답이 뭐가 돼요? 이제 뭘 풀라는 거예요? 나를 풀라는 거네. 가가 지금 뭡니까? 3k 빼기 1이죠. 그렇죠? 가는 3k 빼기 1이에요. 3k 빼기 1이 가네. 나는 뭐예요? 나는 3k 제곱 얘는 근데 마이너스 4k라고 해버렸네? 3으로 묶었을 때 3k 빼기 맞죠? 뭐? 마이너스 2가 맞는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12k 아니에요? 12k 뭐야 12k잖아 12k 제곱 12k네 이렇게 되네. 자, 요거 3으로 묶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나는 뭐예요? 1이겠네. 그렇죠? 나는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은 답 나오는 거는 너무 쉽죠? A가 1이니까 5 넣어가지고 답은 14가 되겠네요. 그러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규율법 잠깐 봅시다. 규율법. 자, 규율법은 이제 뭐냐? 자, 요거 다시 한번 봅시다. 규율법이 뭔지. 우리 대우법은 했어. 대우법은 했고. 자, 우리 옛날에 명제 했을 때 기억나나요? 자, 명제 봐봐요. 우리 명제 P라는 게 있어요. 명제 P. 예를 들어서 3은 홀수다라고 해보자고요. 이거는 명제야. 그렇지? 3은 홀수다. 이거는 뭐예요? 무조건 참이죠. 맞나요? 알고 있습니다. 자, 나피는 그럼 뭐가 돼요? 3은 홀수가 아니다가 되겠죠. 근데 얘는 부정으로 때렸었고 얘는 무조건 거짓이죠. 맞나요? 얘가 참이면 이거의 부정은 무조건 거짓이라는 걸 알고 있어. 맞지?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유형 18번 잠깐 봐봅시다. 자, 루트이가 무리수임을 증명하래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자, 루트이가 무리수임을 증명하라. 루트이가 무리수이다. 그럼 이거는 우리가 증명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교육과정 내에서. 무리수임을 어떻게 증명하죠? 루트이가? 교육과정 내에서 루트이가 무리수라는 걸 증명하기 까다로워요. 알겠습니까? 되게 까다로워. 뭔지는 몰라도 돼. 일단 증명 못해. 교육과정 내에서. 알겠죠? 그러면 증명할 수 없다. 이런 거죠. 직접 증명은 불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해? 이거를 부정을 때려가지고 이게 부정을 때려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게 만약에 거짓이야. 거짓이라는 걸 우리가 밝혀냈어. 그러면 이건 반대로 참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세요? 똑같은 거지. 봐봐. 야, 우리가 이거는 증명이 쉽죠. 루트이가 무리수이다라는 거는 여러분이 어떻게 증명하는지도 모르고 교육과정 내란 말이야. 그치? 못 풀어요. 증명을 못해. 그래서 이거를 부정을 팍 때려버리는 거지. 그럼 루트이가 유리수이다? 이거는 뭐야? 교육과정 내에서
증명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거짓이라는 걸 우리가 밝혀내면 거꾸로 이거의 부정은 무조건 참이 된다 이런 소리예요. 이 규율법이에요. 괜찮니? 거꾸로 올라간다. 괜찮죠? 잘 가르치죠? 쉽죠? 쉽지 그치? 되게 쉽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걸 무리수임을 제가 증명해 볼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거 여기가 핑크이 존나 많잖아요 여러분들. 머리가 되게 아파요. 제가 꼼꼼히 한번 풀어드릴 테니까 한번 봐보세요. 요것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루트 2가 그럼 뭐라고 할 거예요? 지금 우리는 유리수라고 가정을 할 겁니다. 이렇게 가정을 할 거예요. 이걸 우리가 거짓이라는 걸 밝혀내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근데 여기에 이제 애들이 헷갈리는 게 이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이게요. n분의 n이라고 해 있고요. n과 n은 자연수라고 돼 있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이게 나오거든요. 왜 이게 뭔데요? 유리수가. 그치? 그쵸, 잘했습니다. 이거는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배웠겠지만 이게 바로 유리수의 정의예요. n과 n은 모두 자연수임. 이걸 뭐라고 해요? 유리수라고 하잖아요. 괜찮나요? 유리수의 정의는 n분의 n꼴로 나타낼 수 있고 n과 n은 자연수여야 되고 이게 유리수의 정의라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유리수니까 양쪽을 제곱해주면 됩니다. 제곱을 해줬어. 이렇게 써주는 거죠. 맞니? 오케이? 자, 근데 그러면은 n제곱은 2m제곱으로 바꿔쓸 수 있어요. 괜찮죠? 자, 그럼 잘 보세요. n과 m은 다 자연수잖아요. 야, 그러면 n은 n제곱은 2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짝수라는 거 여러분들 이해하시나요? 그치? 무조건 짝수라는 거 이해하시나요? 자, 그러면 n제곱은 짝수이면 무조건 n도 짝수예요. 왜요? 아까 증명했잖아요. 그치? 아까 증명했어요 우리가. 아까 그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대요법으로 이미 증명을 했습니다. 괜찮나요? 그러면 n도 짝수가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n도 짝수다. 그러면 n을 2k로 두는 거예요. 짝수니까. 괜찮나요? 그럼 n이 2k니까 또 여기다 넣어보는 거지. 그러면 4k 제곱은 2m 제곱이 되고 양쪽을 2로 나눠주면 요번엔 뭐예요? m 제곱도 m 제곱도 짝수가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이거? 그렇지요. m 제곱도 짝수가 됩니다. 그러면 n 제곱이 짝수면은 n도 짝수가 되겠죠. 아까 증명했죠, 너도. 이렇게 증명하는 거지. 이거 이해되시는 분? 이해되세요? 다시 한번. 야, 이거 유리수의 정의야. 양쪽 제곱 때려봤어. 이렇게 됐어. 그러면 n 제곱은 짝수네? 그럼 n 제곱만 짝수면 n도 짝수가 되는 거죠. 왜 우리 아까 대요법을 통해서 증명을 했죠? n도 짝수야. 그럼 n은 짝수면은 2k로 바꿔쓸 수 있고 여기다 끊어주는 거지. 그러면 마찬가지로 n도 짝수예요. 그럼 n과 n이 모두 짝수라는 소리거든요 지금. 그치? 자 n과 n이 모두 짝수면 여기에 지금 위배되잖아요. 지금 n과 n은 자연수인데 뭐라고 했어요? 이쪽에 뭐라고 적혀있죠? 그치. 나가 여기 되게 중요한 문장이 하나 빠졌네. 되게 중요한 문장이 하나 빠졌네. 문제가 약간 오류긴 하죠. n과 n은 서로 소인 자연수다. 이게 유리수의 정의예요. 알고 있죠, 그렇지? n과 n은 서로 소인 자연수인 거. 지금 그게 바로 유리수의 정의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나에 나와 있네. 나에 나와 있는데 나의 서로 소인 자연수. 나가 그거네. 서로 소네. 맞죠? 나는 서로 소예요. 그래서 나에 들어갈 말이 서로 소고요. 가는 뭐야? 유리수이다라고 가정을 한 거죠. 그렇지? 서로 소다라는 게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유리수 정의예요. 근데 n과 n이 모두 짝수면 이거 두 개는 절대 서로 소가 될 수가 없죠. 이가 이미 약수로 들어가 있는데, 그렇지? 그럼 뭐야? 이 대전제에 위배된다는 소리예요 지금. 괜찮아요? 이게 유리수의 정의인데 절대 유리수가 될 수가 없죠. 그렇지? 그럼 이건 뭐야? 거짓이야. 왜? 야 분명히 n과 n은 서로 소인 자연수라고 우리가 깔고 유리수니까 유리수로 깔고 쭉 계산을 해보니까 두 개가 서로 소가 절대 안 나와요. 그렇죠? 네, 둘 다 짝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거짓이다. 즉 루트 2가 유리수이다가 뭐예요? 거짓인 거지. 그러면
이거는 반대로 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 좀 되셨습니까? 어려워요.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답은 뭐가 돼요? m제곱이 짝수이므로 n도 짝수이다가 맞고요. 답은 그러면 5번이 되겠네요.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네. 자, 어렵지만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런 얘기고요. 자, 이제 오늘이 여러분들 되게 어려워하는 절대부등식을 할 겁니다. 근데 절대부등식을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이유가 처음에 기본 할 때 잘 안 접해서 그래요. 그래서 기본을 정말 철저하게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죠? 서서 들어도 되냐고? 완전 스윙스인데? 네. 저쪽으로 가세요. 네. 갑자기 서서 듣는다고요? 진짜로? 완전 스윙 스타일로 들으시네요. 자, 봅시다. 저거 안 틀어졌지? 창이나. 예? 안 틀어졌지? 뭐가요? 누가 건드려서 틀어지지 않았어? 그 화면이? 안 됐어요. 괜찮아? 오케이. 자, 이제 부등식에 증명할 건데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얘기들이 있어서 요거는 이해되시는 거 맞죠?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이제 절대부등식 할 거예요. 이게 뭐냐면 45페이지입니다. 절대부등식, 실수의 성질을 이용한 절대부등식이거든요. 되게 어려워서 요거는 한번 필기를 하시는 게 좋겠죠. 엄청 중요한 얘기들을 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봐봐요. 우리 일단 부등식 먼저 할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요거를 별표를 한 5개 쳐놓으세요. 이거 존나 중요하거든요. 근간이 되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A가 B보다 크다는 걸 증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증명을. 그치? 어떻게 증명해야 될까요? 이거를 증명하려면 A에다가 B를 빼서 그게 0보다 크다면 얘는 무조건 A가 큰 겁니다. 뭐 되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죠? 근데 모든 것들을 이제부터 다 이걸로 증명을 할 거예요. 알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요번엔 A가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클 때 있거든요. 그때 A 제곱하고 B 제곱도 무조건 요거를 따라요. 미안.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큰데 요런 계수관계가 이미 나왔을 때 양쪽을 제곱해줘도 무조건 똑같습니다. 괜찮습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루트를 씌워도 무조건 똑같습니다. 네, 이건 정말 당연한 겁니다. 왜? 여기다가 제곱하면 요걸 거고 요거다 또 제곱하면 요걸 거니까 세 개는 다 맞물려서 똑같을 거다 이런 소리예요. 자, 그러면은 요게 요거보다 크다. 또 봐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거를 증명하기가 빡세. 그럼 양쪽을 제곱해버리면 돼요. 여기 루트 4, 루트 7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증명이 되게 빡세단 말이에요. 그때는 양쪽을 제곱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양쪽 제곱이야. 그 다음에 뭐야? 이거 증명할 때는 빼주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우리 아까 처음 했던 거. 제곱해서 안 바뀌니까 빼가지고 증명해서 뺐는데 0보다 크네? 그럼 A제곱이 B제곱보다 큰 거예요. 알겠죠?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당연하지만 모든 걸 다 저기로 증명할 거다. 코슈도 마찬가지고 삼평기평도 마찬가지고 다 저걸로 증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약간 자질구레한 건데 여러분들 꼭 좀 알아두세요. A제곱이 0 이상인 건 다 알고 있죠? 맞죠? 이것도 알고 있어요. 절대값도 무조건 0 이상인 거 알고 있습니다. 요것도 당연히 알고 있어요. 이건 그냥 눈으로 읽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요거 한번. 이거는 무조건 0 이상이긴 한데, 자, 이게 무조건 0 이상이네요. 자, 0이 될 때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둘 다. 그치, A와 B는 모두 0이 돼야 돼요. 괜찮죠? 당연히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만 하나 알아둡시다. 자, 요거하고 절대값 두 개를 곱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돼도 되나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니 돼요. 되니까 그렇죠. 왜 됩니까?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둘이 그러니까 아, 증명해 보면 돼요. 자, 둘 다 양수일 때 3, 3, 9대네. 이거는 성립하네. 자, 요번에 하나만 음수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어차피 마삼은 3대면서 둘 다 9대고 얘도 마구니까 절대값 씌워서 9대고 두 개도 되네. 요번에 둘 다 음수로 따져볼까요? 둘 다 음수. 3, 3, 9. 9대에서 9. 결국에는 9가 뭐가 됐든 다 성립합니다. 괜찮습니까? 요거는 반드시 성립한다는 거 꼭 알아두세요. 알겠죠? 자, 그럼 요것들만 알고 있으면 이제 증명은 정말 쉽게 될 겁니다. 자, 절대부도식 저거 하기 이전에 요거를 조금 할 거예요. 자, 뒤쪽으로 조금 더 넘어가서 자, 516번 먼저 하고 그다음에 위에 거 절대부도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본이거든요. 516번 하죠. 내가 하는 거 잘 보세요. 제가 하는 거 잘 보세요. 얘들아, 근데 잠깐만. 자, 516번. 우리 여기다가 몇 개만 더 적자. 요거 하나만 더 적자. 얘들아. 이거는 무조건 성립할까요? 아닐까? 무조건 성립하죠, 그렇지? 왜? 이게 음수라고 해도 얘가 더 이상일 거고 양수면 똑같을 테니까. 맞나요? 이거는 무조건 성립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알고 있지만 문제에서 많이 나오니까 요거 두 개는 꼭 좀 알아두세요. 알겠죠? 되게 중요합니다. 알겠으면 뭐 딱히 오케이 할거 다 해드린 것 같습니다. 자, 다시 가볼까요? 자, 516번을 제가 증명을 해드릴 거예요. 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요것들을 기준으로 이거를 굉장히 엄밀하게 풀어볼 거예요. 엄밀하게. 이거를 막 어떻게 해보겠다가 아니라 이제 요 단계, 요걸로 인해 모든 걸 다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제 봐봐요. 우리가 이거를 증명을 할 거야. 그런데 증명을 할 건데 얘 처음에 뭐 했어요? 봐봐요. 이게 지금 절대값 씌우기 때문에 증명하기가 되게 애매하단 말이에요. 괜찮아요? 그럴 땐 뭐야? 일단 0 이상인 거 확인을 하고 잘했습니다. 자, 0 이상인 거. 얘도 절대값 씌웠기 때문에 0 이상이고 얘도 0 이상인 거 여러분들 이해가시죠? 그렇죠? 그러면 양쪽을 제곱해도 똑같겠지, 맞나요? 양쪽을 그러면 제곱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봐봐요. 절대값 A는 제곱하면 뭐 돼요? 그쵸, A제곱 되죠. 무조건이죠. 그렇지? 얘가 제곱하면 그냥 A제곱 되는 거 이해가시죠? 오케이? 자, 그럼 얘도 A제곱 되고 B도 A제곱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 이해가시죠? 왜? 2 곱하기 2개 곱한 건데 이거 2개는 무조건 똑같잖아요. 맞나요? 그치? 안 빠르죠 지금?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리고 제곱해도 무조건 똑같단 말이야. 얘는 제곱하면 뭐가 돼요? 그냥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오케이? 왜냐? 이거는 그냥 이거와 똑같기 때문이거든요. 당연히 똑같죠. 그치? 그러니까 봐봐. 당연히 똑같은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요렇게 바꿔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요런 것들을 딱 머릿속에 외워두는 순간 이제 뭐야? 증명하는 법이 다 똑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봐봐요. 내가 얘보다 큰 거 우리가 증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요게 맞는지 몰라요. 이해되셨습니까? 우리 지금 여기 봐봐. 여기 보면 이걸 성립함을 보여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게 얘보다 큰지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 양쪽을 제곱해주면 어떻게 해줘요? 빼주는 거죠. 빼주는 거지. 괜찮니? 그럼 빼가지고 이게 만약에 0보다 이상이면은 얘가 얘보다 큰 거야. 이해되셨습니까, 이거? 다시 한번. 자, 봐봐. 야, 이거 증명이 까다로워. 우리 이게 증명을 해야 되는 거야. 몰라. 근데 다만 이게 이거보다 크다고 전혀 모르지만 둘 다 양수일 때는 제곱해도 그 대수는 안 바뀌니까 제곱 때려준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줘? 빼준 거예요. 빼서 만약에 이게 0 이상이면 얘가 얘보다 크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맞나요? 이해되는 사람? 이해되세요? 좋아요. 그럼 빼보자. 자, 뺐어. 뺐을 때 A제곱하고 B제곱은 다 사라지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이 절대값 AB 절대값 그 다음에 빼기 2AB가 됩니다. 괜찮죠? 그럼 얘는 2로 묶었을 때 절대값 AB가 되겠지. 자 얘는 무조건 뭐 어떻게 될까요? 빼서 무조건 0 이상이잖아요. 이해되세요? 얘는 무조건 0 이상이라고요. 그러면 아 얘가 0 이상이니까 이건 무조건 0 이상이 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0 이상이니까 이거 뺐을 이게 똑같잖아요. 얘도 0 이상이겠네. 그럼 얘가 0 이상이라는 건 이항에서 얘가 얘보다 이상이다라고 해주면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안 되네. 지금 이해 안 되고 이게 지금 표정 별로 안 좋네. 유찬이 유찬이 차민이 잘 모르겠네. 잘 모르겠어. 자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봐봐. A 빼기 B가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다시 한번. 어려워. 이게 되게 어려워. 자 처음으로 설명해 줄게. 봐보세요. 얘가 얘보다 크다는 걸 우리가 증명하고 싶어. 그치? 증명하고 싶어. 그럴 때 어떻게 해주면 돼요? 빼서 얘가 0 이상이라는 거 증명하면 되죠. 맞나요? 우리가 이거를 증명하고 싶어. 어떻게 하는데? 빼가지고 이게 0보다 크면 이항했을 때 얘니까 증명이 가능하잖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얘가 얘보다 크다는 걸 증명을 하려면 여기다가 얘를 빼줘야 돼요. 빼가지고 0 이상이면 되지. 맞니? 근데 문제는 지금 절대값 씌워져 있으니까 이거를 빼가지고 뭘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괜찮아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만약에 부등호가 성립을 한다면 무조건 제곱해도 똑같을 거예요. 얘네 대소관계가 어떻든 간에 둘 다 0 이상이면 제곱해도 대소관계는 안 바뀐다고요. 괜찮나요? 그래서 요거 양쪽을 제곱해 준 거예요. 자, 절대값 A 제곱하면 그냥 A 제곱 되고 절대값 B 제곱하면 그냥 B 제곱 되고 요거 두 개 곱해주면 원래 이건데 두 개는 곱해도 상관없잖아요. 그치? 맞니?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죠? 오케이 좋아. 얘는 제곱해주죠. 그럼 이거랑 똑같잖아요. 이거 뭐 절대값 벗겨줘도 되잖아. 그 다음에 빼주는 거지 이렇게. 뺐는데 그럼 이게 만약에 0 이상이면 이거를 이항했을 때 얘가 얘보다 크니까 이게 맞는 거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괜찮나요? 그럼 뺐을 때 0 이상이면 된다 이거야. 그래서 한번 빼본 거지. 우리 아직 몰라. 뺐을 때 0 이상인지 몰라. 그래서 빼버린 거야. 빼버리면 A제곱 B제곱 다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이 절대값 AB 빼기 AB가 되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거는 하늘이 무너져도 AB에다가 뭘 갖다 박아도 무조건 0 이상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0 이상이 맞다고요. 그럼 얘가 0 이상이니까 얘도 뭐겠어? 0 이상이겠지 당연히. 맞니? 그럼 이거 이항해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맞네.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자, 이거 이해되시는 분? 이해되세요? 몇 명 이해되시고 몇 분도 이해 안 되시네. 이해되니? 좋아요. 좋습니다. 자, 가는 뭐가 돼요? 절대값 AB 마이너스 AB가 되고 이므로 샬라샬라다. 자, 등호는 언제 성립하겠습니까? 자, 뺐을 때 0이 돼야 되잖아. 뺐을 때 0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즉, 여기가 0이 돼야 되잖아요. 두 개 똑같은 걸 뺐을 때 이게 두 개 같은 거니까. 괜찮나요? 즉 다시 한번. 야, 이게 0이어야만 똑같은 거잖아. 이거 두 개가 똑같을 때는 언제야? 이거 두 개 똑같을 때가 이거 0 될 때겠지. 맞나요? 똑같은 게 빼져 0인 거니까. 즉 여기가 0일 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개가 똑같을 때란 소리죠. 괜찮죠? 잠깐 이거 두 개 똑같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A, B가 둘다 어. 영수야 돼. 양수야죠. 0 이상이지. 맞나요?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A, B는 0 이상이고 절대값 A 빼기 A, B가 되는 거니까 답은 2번이네요.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죠? 어려워요. 근데 이게 증명하는 모든 거에 대한 기간이라서 꼭 좀 하셔야 되기는 합니다. 자, 518번 한번 증명해 보세요. 네, 518번 한번 증명해 볼게요.
음수를 넣는 건 예시를 마이너스 3이면 얘는 절대값이니까 음수는 이건 일단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 넣거든요. 음수는 양수돼 버리면 안 되지 않나요? 양수돼 버리면 안 되는 거 같나? 이게 양수돼 버리면 이게 양수되면 0이 안 되는데. 음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AB가 음수면 마이너스 붙여서 양수되지 않나요? 지금 얘도 양수네. 그럼 둘 다 양수인데 0이 안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지, 그렇지. 또 궁금한 거 있으신 분? 네네. 시간. 아, 4번이네, 4번. 쉽게 잘못 썼네. 4번이네, 4번. 4번이에요, 4번. 미안. 4번이지. 2번. 나는 근데 나하고 달라. 더 이번 왜 나하고 다르지? 나는 2번이 마이너스 AB로 돼 있는데. 2번 맞는데 2번 맞죠? 왜 4번이 돼 있지? 잠깐만, 2번이 이렇게 적혀 있지 않니? 이렇게 적혀 있죠, 2번이. 네 그럼 2번이 맞는데 왜 이 책만 4번으로 돼 있냐? 뭐야, 저 516번은 뭐야, 깜짝이야. 뭐예요? 집중 안 했네 지금. 씨, 516번이잖아. 아니? 이거 뭐야? 나 깜빡 속았다 씨. 자, 여러분 너무 골탕 먹이지 마세요 저를. 일부러 골탕 먹이네. 씨, 먹었어. 한번 먹었다. 씨. 자, 또 어려운 거 모르는 거 있으신 분들? 질문해야 돼. 무조건. 증명해야 돼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무조건 해야 돼. 처음에 이게 우리가 등호가 선입한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르는데 그럼 여기다가 빼버린 거죠 지금. 빼버렸더니 이거는 무조건 양수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지? 그럼 0이 되는 언제냐? 이번에 AB가 음수일 때겠네. 그때 0이 되겠네. 그럼 AB가 이때는 그쵸, 음수일 때로 가봐버려야 되는 거. 그쵸? 0도 되죠. 그치? 0도 얘 0 되니까. 그치?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네, 갔다 오세요. 네. 제가 한번 풀어드릴게요 이거. 자, 여러분들 다 푼 사람 푸셨어요? 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이것도. 우리는 요거를 증명을 해야 돼. 증명을 해야 돼. 요거는 빼지 말고 봅시다. 증명을 할 거야. 증명할 거야.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하는 수술을 잘 보세요. 이걸 우리가 증명을 할 건데, 그럼 증명하는 얘기는 이거인지 모른다는 소리예요. 괜찮습니까? 이거를 계속 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뭔지 모르잖아. 참인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어떻게 해줘야 돼요? 모르는 상태로 진행을 해야 되겠죠. 맞죠? 다만 여러분들 처음에 파악해야 될 거는 이것도 0 이상이고 이것도 0 이상이기 때문에 제곱해도 대소관계는 안 바뀌니까 제곱해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제곱을 때려버리는 거지. a제곱 b제곱에 이 절대값 ab 이렇게 써주시고, 또 얘는 제곱하면 뭐가 돼요? 그냥 이렇게 되겠네요. 그치? 자, 근데 봐봐요. 우리는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뺐을 때 이게 0 이상이면 이게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거를 빼버리는 거지. 이게 0 이상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빼보죠. 한번 빼봅시다. 이렇게 될 테니 없어지면서
2로 묶으면 a, b 절대값 씌워주고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야, 그러면 a, b 절대값에다가 a, b 씌운 거는 야, 이거는 무조건 0 이상이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이게 0 이상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이게 증명 방법이죠. 맞죠? 자, 그리고 등호가 성립할 때는 뺐을 때 이게 두 개가 똑같아야 되잖아요. 다요. 그치? 즉 이게 0이 0이어야 된다는 소리죠. 그쵸? 그럼 이게 똑같아서 0이 되려면 a, b가 어떻게 돼야 돼요? 0 이하면 되겠죠. 그쵸? 맞나요? 0일 때도 성립을 합니다. 두 개 중에 하나 0이어도 둘 다 0이어서 똑같아지니까. 맞죠? a, b는 0 이하다 라고 해주시면 답입니다. 어떻게 증명하는지 알겠나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증명하는 방법을 알았으니 절대부등식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부등식이 간단해요. 절대부등식이라는 건 뭐냐면 x에다가 미지수에다가 뭘 갖다 넣어도 이거는 성립을 한다가 절대부등식이죠. 하늘이 무너져도 성립을 한다. 그런 거거든요. 제가 여기다가 예시를 조금 써드릴게요. 몇 번이요? 몇 번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념 써줄 거기 때문에 몇 번이 할 건 없고 쓸 거면은 그 511번 아래쪽에 빈칸 있잖아요. 511번 아래칸에 거기부터 이제 절대부등식이기 때문에 절부를 한번 써드리겠습니다. 절대부등식.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예시가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절대부등식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좀 써보고 시작을 좀 할게요. 이거는 뭐 당연히 알고 있는 거. 제가 이제 예시를 좀 적어왔어요. 이런 것들이 아주 명확하게 절대부등식이지. A, B, C에다 뭘 갖다 박아도 A, B, C가 실수일 때만 따질 거야. 우리는 A, B, C가 모두 실수일 때. 실수일 때는요, 이게 무조건 0 이상이에요. 자, 왜 그럴까요? 라고 해보면, 봐봐요. 예를 들어 내가 그냥 플러스라고 할게. 하나만 증명을 할게. 자, 이거 무조건 0 이상이거든요. 왜일까요? 봐봐. 얘를 A, B를 반의 제곱을 해볼까요? A가 차수, 얘를 1차식이라고 보고 반의 제곱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 맞니? A를 1차식이라고 보고 A에 대한 내림 차순해가지고 반의 제곱 해주면 4분의 1 B제곱 마이너스 4분의 1 B제곱 플러스 B제곱 이런 식으로 되겠죠. 맞나요? 그렇지?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바뀌냐면 무조건 완전 제곱식이 됩니다. 괜찮죠? 그리고 얘는 4분의 3B제곱이 되거든요. 이렇게. 그치? 요거 이해 가시는 분? 가시네? 왜 4분의 3B 제곱이? 4분의 1 B제곱 아니 그치? 4분의 5인 줄 알았어.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얘는 B제곱, 얘도 어떤 실수에 대한 제곱, 얘도 실수에 대한 제곱이기 때문에 둘 다 무조건 0 이상이죠. 맞나요? 그러면 이거는 0 이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소리예요. 절부인 거지. A에다 뭘 갖다 박아도 0 이상인 거. 예시를 들어보면 이런 것도 있죠. 이게 뭐 판별식을 쓸 수 있지만 얘를 계산해 보면 반의 제곱 해주고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맞나요? 얘는 실수 제곱에다 4분의 3 넣은 거기 때문에 무조건 0 이상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랑 똑같은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도 있고, 자, 요거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A 플러스 B 제곱이 0 이상인 거. 요거는 건너뛰겠습니다. 자, 요거는요, 바꿔보면 이거 외워야지 이제 진짜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완전 제곱식이라고 한다 이런 소리예요. 무조건 0 이상이니까. 이해되셨습니까?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건 꼭 외워두세요. 많이 나오니까. 알겠지?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고랍하는 산술평균, 기하평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술평균, 기하평균. 자, 절대부등식은 이제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알아야 할 수 있는 문제라서 그것도 한번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기하 평균에 대한 거 써드릴게요. 일단 이거는 이것만 지우고. 삼평 비평. 자, 봐보세요. 자, 쓰고 시작을 해요.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 여러분들 되게 많이 알고 계시죠? 자,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은 2분의 A 플러스 B. 요거 있대. 자, 첫 번째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 둘 다 A하고 B가 양수여야만 합니다. 왜 그런지 알려드릴 거예요. 이게 무조건 성립을 한다는 거거든요. 무조건 성립을 한다. 얘의 최소가 얘고 얘의 최대는 얘야. 근데 자 일단은 얘를 산술평균이라고 하고 얘를 기하평균이라고 하거든요. 일단 얘가 성립하는 건 다 증명을 해드릴 건데 일단 이게 산술평균이잖아요. 산술평균이라는 건 뭔 뜻일까요? 숫자에 대한 평균이죠 뭐. 어떤 애가 국어 점수를 70점 받아왔어. 어떤 애가 국어 점수를 60점 받아왔어. 70점, 60점 받았어. 그럼 어떻게 평균됩니까? 2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산술평균인 거죠. 숫자에 대한 평균. 괜찮나요? 자, 기하평균이라는 건 뭐예요? 도형이잖아요. 기하라는 건 도형이야. 기하평균이라는 건 뭐냐면 정사각형일 때. 자, 봐봐요. 얘의 넓이가 A고 얘의 넓이가 B인 거. 잘못했다. 씨. 왜 썼어? 없다가. 씨. 왜 그 얘기도 안 해줬어? 보니까 정말 이상하잖아요. 기하평균이라는 건 뭐야? 두 개 곱했을 때 넓이가 AB라면 이거와 똑같은 넓이를 가진 정사각형의 한 변의 넓이가 루트 AB거든요. 괜찮나요? 이걸 그래서 기하평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괜찮나요? 자, 근데 이게 무조건 성립을 해요. 요거는 뭐 그냥 배경 지식이니까 알고 계시고 성립을 하면은 왜 이거를 그러니까 왜 이게 성립을 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증명합니까 이거? 이거 증명하는 거 배웠잖아요. 성립했죠 이거? 어떻게 증명해요? 제가 이거를 증명하고 싶네? 그럼 어떡하라고 그랬어? 빼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얘를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빼버려야지. 그렇지? 뺐을 때 이게 만약에 0 이상이면 이게 성립을 하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그렇지. 그럼 빼버리자. 자, 2분의 A 플러스 B 빼기 루트 A 빼버려야 돼. 자, 그러면은 요걸 내가 바꿔볼 건데 얘를 자 봐봐요. A가 양수일 때만 가능한 거예요. 왜? 우리는 요걸 이렇게 바꿔줄 거거든. A를 루트 A의 제곱이라고 바꿔줄 거예요. A가 만약에 양수라면 똑같잖아요. A가 만약에 음수라면 절대 안 되죠? 그래서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커야 돼요. 아니 지금 의심하시네. 의심하고 계시죠? 어디가 의미심장하시죠? 이해되는 사람 이거? 이해되세요? 좋습니다. 즉 얘를 A를 루트 A의 제곱이라고 바꿔줄 거야. 괜찮니? B도 루트 B의 제곱으로 바꿔줄 거예요. 그 다음에 빼기의 루트 AB는 2가 부모니까 요렇게 바꿔줄 수가 있거든요. 뺐을 때. 맞죠? 자 그럼 잘 보세요. 우리가 뺐어. 우리가 아직 이게 증명을 못했어. 다만 얘를 깔끔하게 A, B 다 양수일 때는 요렇게 바꿨을 수 있고 그래서 루트 A 빼기 루트 B의 제곱 2로 바꿨을 수 있는 거죠. 맞나요? 자 잘 보세요. 이게 0 이상이기 때문에 이건 뺐을 때 무조건 0 이상이잖아요. 그쵸? 그럼 얘가 0 이상이네. 그러면 뭐야? 얘도 0 이상이고 그러면 이거 이항했을 때 무조건 0 이상이 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는 거 맞나요? 다시 한번. 야, 빼봐. 0 이상인가? 고민을 해보는 거지. 뺐을 때 0 이상인가 고민을 해보는 거야. 뺐어.
빼봤어. 그때 무조건 0 이상이네? 아 그러면 얘가 0 이상이니까 당연히 얘도 0 이상이겠지. 뭐 그냥 변한 거에 불과한데 이항시켜서 그러면은 얘가 여기가 이상이다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안 되네. 자 얘들 이해 안 되는 거 다 물어봐 지금. 이해 안 될 수 있어요. 물어봐야 돼. 이가 어디서 나는 2가 어디서 나? 요거 어디서 나냐고요? 아 루트 AB인데 이거 우리 통분해버린 거예요. 그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또 질문해야 돼 무조건. 부끄러워하지 말고. 지금 모르는 게 더 부끄러운 거야?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결국에 이게 증명된 건 알고 있어. 알겠죠? 둘 다 양수일 때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구나.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자 요거 두 개가 같을 때가 있잖아요. 즉 등호. 그렇죠? 등호가 같을 때는 언제야? 뺐을 때 0일 때겠지. 맞나요? 그 똑같은 걸 빼줘가지고 0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게 0 될 때는 언제예요? A와 B가 똑같을 때. 알겠습니까? 두 개가 똑같을 때는 무조건 등호가 성립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되게 많이 나올 겁니다. 얘의 최대는 얘고요. 얘의 최소는 얘예요. 알겠죠?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안 쓸 겁니다. 어떻게 쓸 거냐? 양쪽에 2를 곱해서 이렇게 많이 쓸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건 무조건 성립해? 왜인지 궁금해? 빼버린 거지. 뺐는데 실제로 빼보니까 0 이상이네. 그러면 뺐을 때 0 이상이니까 얘가 성립한다 이런 소리로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둘 다 양수일 때밖에 성립을 안 한다. 왜? 이렇게 바꿔줘야 되니까. 맞죠?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데 A가 음수 허근나 버리니까 안 된단 말이야. 그죠? 그리고 이게 0 될 거면 즉 똑같아지려면 A, B가 똑같아야 된다 이런 소리. 이 정도는 진짜 쉽게 설명해서 더 이상 쉽게 못해요. 알겠지?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일단은 절대부등식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인데 조합평균 저런 건 할 필요 없고요. 자 제가 예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뒤쪽으로 조금 넘어가 보실래요? 자 산수평목 기하평균의 관계. 자 그러면은 519번에 519번 잠깐 가보세요. 3x 플러스 2y가 나왔는데 두 양수라고 나왔어. 되게 중요한 얘기죠. x, y가 둘 다 양수라는 건 요것도 양수겠지, 그렇죠? 자, 그럼 잘 보세요. 자, 요거는 산술평균, 기하평균에 의해서 요거를 a, b라고 나왔을 때 3x를 a, b라고 나왔을 때 두 개 곱한 게 이 식은 무조건 성립을 할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 x, y 최대값은 결국에 얘가 최대일 때는 언제야? 얘가 최대일 때. 얘가 최대일 때는 언제야? 딱 얘가 될 때겠지. 맞죠? 그럼 3x 플러스 y, 2y가 뭐예요? 10이라 그랬잖아. 그렇죠? 그럼 뭐야? 12는 2루트 6xy일 때가 되겠네. 그때 xy가 최대겠네 라는 거지. 6은 루트 6xy고 양쪽 제곱해주면 6xy니까 xy는 6이 되는 겁니다.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안 어렵죠? 이 정도로 개념 자세하게 그런 거 없다. 자, 520번 한번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봐보세요. 자, 520번 보시면은 이번엔 AB가 8이라고 합니다. AB가 8이에요.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래. 요즘 최소값이 비싼데 값을 구하라니. 최소값이 비싸잖아요. 얼마예요? 비싸죠. 금값이 비싸니까. 자, 얘를 보시면 두 개 더했을 때 2루트 두 개 곱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 자, 그러면은 이거는 A, B가 둘 다 양수라는 말이 나왔어요. 아래쪽은 두 실수라고 그래요. 제가 봐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봐봐요. 실수 A, B가 두 개가 실수라는 건 요 두 개 뭐라는 거야? 양수라는 소리겠지. 맞죠?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거예요. 엄밀하게 풀어야 됩니다, 항상. 둘 다 양수인 거겠죠? 자, 그럼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러면 A 제곱 B 여기 다 무조건 양수겠네. 무조건 양수겠네. 맞지? 그럼 요거는 2AB로 바꿔 쓸 수 있다 이런 소리예요. 괜찮죠?
2AB에다가 2 곱하면 4AB. 맞나요? 그치? 그럼 얘가 최대일 때는 얘고 얘가 최소일 때는 얘겠네. 맞나요? 얘가 최소일 때는 얘가 된다 이런 소리지. 그럼 AB가 8이니까 AB 그럼 8이네. 64네. 여기 8이면 몇이냐 이거? 8, 16, 32. 여기 30이 되나요? 예. 맞죠? 30이 되고 그럼 이거의 최소값은 그냥 32하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알겠죠? 자, 521번 한번 해보실까요? 네, 시작해보세요. 선생님 응? 고프 얘들아 잠깐만 잠깐만 보자. 이게 영수인 건 맞는데 곰곰이 고민을 해보면 봐봐요. A제곱 B제곱이 양수인 거잖아요 지금. A 곱하기 B가 양수인 거 A제곱 B제곱이 양수인 거지 그치?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이거를 깔끔하게 바꿔보면 이거일 텐데 맞죠? 이게 양수인 거는 맞지만 AB가 양수인가요? 그건 아니죠. 그럼 이거 어떻게 줘야 돼요? 절대값 써줘야 되네 무조건. 그치? 내가 잘못 썼네였다가 죄송해요. 자, 요게 지금 보시면은 4A제곱 B제곱이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AB를 묶어보면 요게 양수인 건 알겠어. 요게 양수인 건 알겠어. 근데 AB가 양수인 건 모르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4 절대값 AB가 돼야 되겠네. 맞나요? 그쵸? 이렇게 쓰셔야 돼요. 이렇게. 자, 그리고 얘가 A제곱 3B제곱이 뭐였어요? A제곱 3B제곱이 AB가 그냥 8이다? 그래서 이게 8이 나오는 거네. 32 이렇게 나오겠네. 물론 답은 똑같지만 엄밀하게 푼다면 이렇게 푸셔야 되겠죠. 그렇죠? 없애주고 양수니까 곱했을 때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2루트 AB가 된다. 이렇게 되셔야 되겠네. 아래쪽 것도 한번 풀어보세요. 네. 나왔어? 나온 사람? 오, 잘 푸시네. 좋아요. 자,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요것도 자 엄밀하게 한번 풀어보면 정확하게 한번 풀어봅시다. 정확하게. 자, 9x 제곱이라는 게 있어요. 9x 제곱이라는 게 있고 또 y 제곱이라는 게 있고 이게 36이야. 그렇지? 근데 x, y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래요. 그러면 얘를 먼저 처음에 어떻게 해줘야 돼요? 선세평균, 비례평균을 해준다. 둘 다 양수니까 3평 기편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렇지? 자, 근데 얘는 x, y가 지금 양수인지 음수인지 전혀 몰라요. 이렇게만 쓸까? 이렇게만 쓸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맞죠? 그죠? 자, 이렇게 돼 있고 문제가 사라졌어. x, y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요걸 없애주는 대신에 절대값을 씌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3x, y
이해되셨습니까? 그쵸? 자 됐고 자 그러면은 얘가 6 절대값 xy가 될 거고 그때 xy 값을 구하라는 건가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36이에요. 아, 36이구나. 36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은 절대값 xy는 6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다. 그렇죠? 요거 이해되시나요? 이해되는 거 맞지? 그러면은 xy는 6과 마이너스 6 사이에 있다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마이너스 36입니다. 넘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하려면은 A랑 B랑 다 양수해야 되는데 그럼 저 절대값 표시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게 양수여야 되잖아요. 그치? 요게 두 개 다 양수여야 되는데 절대값 해줘야 되지 않아요? 음수 이거 음수 될 수도 있는데 x만 음수 될 수도 있죠. 실수라고 되겠죠. 그게 양수예요. 그치. 그래서 진짜 자세하게 풀려면 이렇게 푸는 게 맞죠. 그래서 요거는 수 없애주는지 절대값 씌워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마이너스 3이어도 제곱해서 양수 될 거고 양수 이게 6이어도 제곱해서 양수 될 테니까 그렇죠. 뭔 소리냐? 얘가 음수일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7이라고 해. 마이너스 7 정도라고 해보자. 어차피 49돼서 나눠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게 마이너스 7이라는 절대값이어서 7 돼야 되겠지. 그치? 이해되십니까 이거?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하려면은 다 양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기 이거 양수고 이거 양수잖아. 네. 그래서 이거 쓰면 돼요. xy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요. x 제곱이 양수, y 제곱이 양수긴 하지. 또 헷갈리시는 거면 없어요? 아니 헷갈릴 수 있어. 왜? 5이 보겠습니다. 5이. 왜요? 520번 양수 A라고 했잖아. 이런 거 되게 중요해요. 양수 A. 자 그러면 A 플러스 1과 이거 어떻게 푸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자 522번 A분의 9 더하기 1. 자 그럼 이거 양수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면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일단 전개를 해봅시다. 9 A 그 다음에 A분의 9 그리고 1이 얘의 최소값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의 최소값은 그럼 뭐냐면 이게 최소일 때는 이미 1하고 9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얘가 최소면 돼요. 괜찮나요? 얘의 최소값 구하면 곧 이거의 최소겠지. 그쵸? 그래서 이거 최소를 구하면 됩니다. 자, A 더하기 A분의 9의 최소는 언제예요? 얘일 때겠죠. 맞나요? 6일 때가 최소네. 얘가 6일 때가 최소네. 다음 몇이에요? 16. 이 대신 5번이지. 아니 근데 뭐 이해 안 되는 표정이 너무 많은데 앞에다가 되게 찝찝하지? 야 찝찝한 사람 지금 나만 찝찝해요? 왜 이렇게 찝찝하냐 다들 근데 표정이 분명히 정확하게 잘 풀고 있는 것 같아 싶고 나만 그렇게 되잖아. 직업병이에요 이게. 523번 풀어보실까요? 네, 523번. 안 되는 거 있으면 저한테 따로 물어서 따로 해야 돼. 모르는 거 있을 때. 네. 자. 값이 4 이상이면 얘 최소인데 4. 얘가 최소일 때는
그 아래 거 풀면 돼. 523. 자, 523 바쁜 사람. 좋아요, 좋아. 오케이.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523은 하실 수 있을 거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525번 한번 풀어볼까요? 525.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20번. 자, 세 양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a 플러스 b. 네, 저라면은 이게 약간 구조를 좀 파악을 해서 이렇게 풀었을 것 같긴 합니다. 잘 나오고 있죠? 하다가 도중에 갑자기 끊길 수가 있어가지고 a 플러스 b분의 2 그리고 c분의 2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나라면 이렇게 해줄 것 같아요. 여기 a 플러스 b, 여기 a 플러스 b 있으니까 곱해버리면 되죠. 이렇게 얘가 c분의 a 플러스 b, 얘가 4c, 그리고 얘는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지. 그럼 결국엔 요거 두 개는 고정이니까 요거 최소일 때가 그 최소이겠다, 그렇죠? A, B 양수고 C 양수고 다 양수니까 둘 다 양수네. 그럼 얘는 2루트 없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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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지면서 4가 되겠네요. 그렇죠? 답은 8인가요?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산술표과 기하평면의 관계인데, 자, 526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이런 것도 헷갈릴 수 있어요. 이런 게 526번. 우리가 x 플러스 3분의 4거든요. 근데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래.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뭐야? 이거 뭐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이렇게는 못 풀고요. 산술평면 기하평면이 깔끔하게 나오려면 요 두 개의 수가 있는데 얘하고 요 분모가 곱해지는 거니까 깔끔하게 곱해서 없어져야 되거든요. 이거 안 없어지잖아요 지금. 그치?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변형시켜주면 돼요. 자 봐요. 얘를 변형시켜줄 건데 어떻게 변형시켜줄 거냐. x 플러스 3은 여기다가도 x 플러스 3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식이 바뀌잖아요. 이렇게 해줘야 공평하죠. 그치? 자 그럼 더 보세요. 요거의 최소일 때가 뭐야? 곧 요거의 최소겠네. 맞죠? 그러면 요거의 최소는 언제예요? 2루트 두 개 곱하면은 4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거의 최소일 때는 언제? 최소값은 몇이에요? 5가 되는 거죠. 맞나요? 5가 된다. 근데 얘는 그때의 x값을 또 n이라고 그래. 그때 x값이 뭐냐? 그게 되게 궁금한 거죠. 네. 자 일단 최소값은 5입니다. 5야. 그때의 최소값은 언제인지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그때의 최소값은 언제인지 봐봐요. 우리 아까 여기 산술평면 기하평면이었잖아요. 그렇지? 우리 아까 증명할 때 어떻게 했죠? 빼가지고 이렇게 바꿔줬었죠. 기억나세요? 맞지? 이거를 빼가지고 깔끔하게 바꿔줘서 이렇게 됐었어요. 그러면 이게 최소일 때는 언제냐면
얘가 최소일 때잖아요 지금. 얘가 최소일 때는 얘지, 그치? 그럼 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치, AB가 같아야죠. 다시 한번. 얘가 최소일 때는 언제야? 얘야. 그럼 그때는 어떨 때야? 그때는 A하고 B가 같을 때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해되는 사람? 이해되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A, B가 같을 때라는 거고, 그럼 A, B가 같을 때는 뭐예요? 자, 이거 두 개의 최소가 이건데 이게 되려면 여기와 여기가 같아야 된다 이런 소리예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렇지. 그럼 x 플러스 3은 x 플러스 3분의 4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양쪽을 x 플러스 3을 곱해주면 이렇게 되고, 자,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x 플러스 3이 2거나 마이너스 2네. 이때는 x가 마이너스 1이고 이때는 마이너스 5네. 이거 두 번째 건 안 돼. 요것만 되네. 괜찮습니까? 아, 눈이 진짜 완전히 다 흐리멍텅해졌네 지금. 나 원망하네. 지금 나 원망하고 있네. 자, 원망할 정도 아니잖아요 이거. 이거 쉽죠? 이것도 이게 뺐을 때 얘의 최소값은 얘가 얘잖아. 얘가 최소일 때는 얘겠지, 그치? 지금 얘가 최소일 때는 얘야. 그러면 얘가 되려면 두 개가 똑같아야 되고, 그럼 뺐을 때 0이기 때문에 A, B가 0이어야 돼. 똑같아야 되겠네? 그치? M이 왜 5예요? M이 왜 5냐고? 4. 1이네. 아씨. 누가 왜 얘기 안 해줘요? 1이잖아. 예. 그치? 자, 그럼 두 개가 똑같아야 되니까 두 개가 똑같으려면 똑같았으면 되고, 그때 x값은 뭐야? 마이너스 1이거나 마이너스 5거나 두 개 중 하나가 되겠죠. 근데 x가 마3보다 크니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괜찮죠, 그렇지? 그럼 답은 x는 마이너스 1과 1 두 개를 더하라네. 그럼 답은 3번이네. 하나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527번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시작해보세요. 질문 어때? 이제 어떻게 나오나? 예. 잘 몰랐어.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까지 그러면 얘의 최소값은 얘가 최소이면 얘의 고정이니까. 그럼 얘가 최소일 때는 문제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얘 최소값은 1이 되는 거야. 이게 최소가 4니까 얘가 1이 된다. 다 됐어. 그렇죠. 요거는 사실 불필요하고, 이게 최소일 때가 4니까 더해서 얘 최소값은 1이 된다. 그렇죠. 네. 자, 또 이해 안 되는 사람? 이해가 돼. 이게 잘 이해가 돼요. 이거는 봐봐요. 이거는 그때 값을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최소인 것까지 이해가 되나요? 그렇지. 그러면 이제 얘가 될 때는 그때는 x 값을 구하는 거야. 얘가 될 때가 있을 거 아니야? 그때가 최소됐지. 그래서 1을 해야 돼. 그럼 얘가 4일 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같을 때라는 거죠. 그래서 계산해 줘. 둘이 같을 때라는 건 이해되나요? 네. 그죠? 빼기 3은 왜 해주냐? 네, 빼기 3을 일단 해줘야 돼요. 여기다가 근데 이건 또 최소값 구할 때고, 그때 얘는 그럼 언제 얘가 최소값 같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거는 지금 문제네. 요거 내가 바로 심판에 바꿔줄게. 자, 또 질문 있는 사람? 아까 거에 대해서 없나요? 이거는 풀어보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분모 분자의 그러니까 분모에 있는 저 미지수를 없애는 게 제일 중요해요.
도와줘야 될 때요. 지금 저 체력이 다 바닥나 버렸거든요. 이거잖아요. 자, 이거 최소값 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요거를 일단은 요거 두 개 깔끔하게 계산이 되려면 얘도 A-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괜찮죠? 그럼 얘를 바꿔봅시다. 25에 시간까지 10분만 버티자. 10분 버티면 쉴 수 있다. 점심 먹었나요? 아, 그까지 좀 개인적인가? 그러면 근데 진짜 개인적으로 너무 철저하다. 넌 또 이제 국에서밖에 얘기 안 하는 건가 사실? 그렇죠? 역시 여러분들 거의 뭐. 자, 봐봐요. 25A 빼기 1로 바꿨으면 25A에서 빼기 25를 한 거기 때문에 플러스 25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죠? 그러면 이게 최소일 때가 언제예요? 25는 고정이고 얘가 최소일 때가 곧 이 전체가 최소인 거예요. 맞죠? 그럼 이거는 두 개가 최소일 때가 언제예요? 두 개 곱해준 다음에 왜? 되게 중요한 건 이거죠. A가 1보다 크니까 얘도 양수, 얘도 양수니까 두 개 곱하면 25가 되는 거죠. 그렇죠? 5, 10, 35가 되겠네요. 아, 최소일 때는 35지. 맞나요? 최소 35가 답이에요? 뭐 할 게 없네. 527번. 네. 답은 35네.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주제 답이 35네. 몰랐어. 오케이. 자, 잘 아시겠지요? 자, 하나 더 풀이겠습니다. 529번 시작해 보세요. 네. 이거 계산하면 이게 나오나요? 이건 XY 이거는 X 제곱 이거 제곱하고 이거 제곱 해줘야 되는 여러분 530도 같이 푸세요. 530도 바로 해줄게요. 오늘 530도 같이 풀어보세요. 529, 530 둘 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150 할 게 너무 많아 어려워. 음. 520, 530 두 개 다 푸셔야 됩니다. 529, 530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x가 3보다 크다. 여기 있네요. 근데 이제 얘가 항상 성립하도록 한다. 그럼 일단 얘 두 개를 바꿔주시긴 해야 되겠습니다. 얘를 2x-3으로 바꿔주고, 자, 2x 마이너스 6이니까 플러스 2가 뒤에 박아야 되겠네요. 이렇게. 그렇죠? 그럼 얘가 최소일 때는 언제요? 16 이렇게 되겠네. 그렇죠? 10이네. 얘는 최소한 10보다는 커야 돼. 맞죠? 근데 여기서
이게 항상 성립을 하려면 m을 최대값 구하. m이 물론 얘가 여기가 얘보다 작은 9여도 얘는 9보다 크죠? 7이어도 7보다 크단 말이야. 근데 m의 최대값은 무조건 얘가 돼야지. 맞나요? 10이 되면 되는 겁니다.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530 가봅시다. 530. 자, 이런 게 조금 중요하죠. 중요해. 두 양수가 있는데 x는 a 더하기 b분의 5와 y는 자, 요거의 제곱을 각각 구하라고 하네요. 제곱을. 그러면 얘 제곱해주면 a 제곱에 b 제곱분의 25에 b분의 5에인가요? 10에인가? 오케이. 맞죠? 이게 x 제곱이에요. y 제곱은 A분의 10, a분의 10a야? 10B. 10b야? 이렇게 되겠네. 그치? 자, 그럼 잘 보세요. 자, 어떻게 묶어줘야 될까? 결국에 분모를 없앨 수 있는 애들끼리 묶어줘야죠. 그죠? 얘와 얘를 묶어. 그죠? 또 얘는 얘와 묶게 돼. 와, 너무 분석 큰일 났다. 쓰러지겠는데?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봐봐요. 결국에 내가 이렇게 묶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의 최소값은 언제예요? 이거 최소고 이거 최소고 이거 최소일 때겠다. 그치? 맞죠? 그럼 이거 최소일 때는 언제입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20, 10, 10. 답은 40입니다.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533 풀어보실까요? 시작해보세요. 533.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그림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아까 했던 거 그대로입니다. 어려울 거 없을 겁니다. 나온 사람 이거? 아, 안 나와서 혹시 안 나와. 이거 어려워요. 이런 거 좀 어렵지.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이거? 어렵죠. 자, 봐봐요. 일단 여러분들 직방 할 때 기억나세요? 이 직선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나요? 기억나시죠? 여기를 A라고 두고 여기를 B라 둔다면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 즉 X절편이 A고 Y절편이 B인 게 이 직선인 것이. 요거 이해를 하실 겁니다. 요거는 그렇죠?
예를 들어서 y가 0일 때 x가 a0을 이깁니다. 그렇죠? 직방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3,6인가요? 6,3인지 3,6인지 모르겠네. 3,6이죠, 그렇죠? 예. 그럼 이 직방에 3,6을 넣어서 성립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은 3,6을 줬다 넣어보겠습니다. 3,6을 줬다 넣었을 때 a분의 3 더하기 A분의 6. b분의 6은 1이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우리는 결국에는 a와 b를 곱했을 때에 즉 ab가 최소면 되거든요. 그렇죠? 넓이니까 ab가 최소면 되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얘에 대한 연관식을 하나 만듭시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맞나요? 자, 잘 보세요. 얘가 최대일 때는 얘야. 그치? 얘가 최대일 때는 얘야. 그럼 얘가 최대일 때는 언젠데? A, B가 최소일 때겠죠. 이해되세요, 이거? 그치? 되게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얘가 최대일 때는 얘고, 그러면 그때 A, B는 뭐가 돼야 돼요? 최소가 돼야 된다 이런 소리. 자, 이거 이해되시는 분? 몇 분은 이해되시고 몇 분이 안 되시고. 다시 한번. 야, 우리는 요건데 얘가 그러면 최대가 될 때는 얘인데 얘가 최대가 될 때는 얘가 1일 때잖아. 그렇지? 얘가 최대가 될 때는 1인데 그럼 그 최대가 될 때는 언제야? 요 분모가 최소일 때겠지. 그렇죠? 즉 분모가 최소일 때는 뭐야? 얘가 1일 때라서. 괜찮습니까? 양쪽 곱해주세요. 제곱해주면 어떻게 제곱해주면은 A가 둘 다 양수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예. 그쵸. 자, 그럼 이거 분모 12. 오. 맞나? 야 뭐야? 야 계산해봐. 어떻게 돼? 네? 계산해봐. 어떻게 돼? 어때? 왜? A, B가 72 아니에요? 역수되잖아. 그치?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돼? 4 이렇게 되죠. 72 이렇게 되네. 그쵸? A, B는 72대니까 얘들 72 넣어주면 36. 아. 네, 답은 4번입니다. 깜짝.